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혼자 캠핑을 즐기시는 한 분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혼자 캠핑 가는 걸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캠핑을 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캠핑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유독 혼자 조용히 불멍하면서 하루쯤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평일에 회사 일로 시달리다가 주말에 혼자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떠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거든요. 텐트 하나, 침낭 하나, 간단한 취사도구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혼자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몇 번 같이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여럿이 가면 아무래도 술자리가 길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해질 무렵 도착해서 조용히 텐트 치고 불 앞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혼자 다니는 쪽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날은 몇 주 전부터 예약해뒀던 캠핑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있는 규모는 작지만 후기가 꽤 좋았던 캠핑장이었어요.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계곡도 가까이 있고 사이트도 널찍해서 혼자 조용히 지내기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오전 내내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거래처 하나가 계약 조건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연락이 왔고 팀장님은 오후에 있을 미팅 전까지 새로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표를 고치고 숫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캠핑은커녕 오늘 안에 퇴근이나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 캠핑은 포기해야겠다고 반쯤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약금이야 좀 아깝지만 몸이 하나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 서너 시쯤 되니까 갑자기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조건을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팀장님도 그럼 자료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저 하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짐을 챙겨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미 늦은 오후였지만 저는 그래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주를 기다린 캠핑이었고 예약도 이미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들러서 챙겨뒀던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캠핑장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도착하면 아마 해가 다 저물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자 다니는 캠핑이 익숙했던 만큼 어두워진 뒤에 도착하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랜만에 느긋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DJ가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이사이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걸 보면서 오늘 하루 고생한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국도로 들어서니 논밭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길이 점점 산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안내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안내를 따라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이 가까워질 무렵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2차선이던 도로가 어느 순간부터 1차선 산길로 바뀌어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해서 운전해야 했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니 서늘한 산 공기와 풀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이런 산속 캠핑장들이 다 이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갈림길에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왼쪽 길이나 오른쪽 길이나 둘 다 비슷하게 좁고 어두운 흙길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쯤 헤드라이트로 양쪽을 번갈아 비춰보다가 내비게이션 화면만 믿고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골 산길이니 표지판 하나쯤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에 캠핑장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터에 자리들이 구획돼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예약해둔 자리 번호를 찾아서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드문드문 다른 텐트들도 보였습니다. 몇몇 사이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사람들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꽤 있는 캠핑장이구나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쪽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 확인을 받으려고 잠깐 들여다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관리하시는 분도 퇴근했겠거니 싶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둔 상태였고 사이트 번호도 알고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뒤라 헤드랜턴을 쓰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래도 몇 년째 반복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폴대를 끼우고 플라이를 씌우고 팩을 박는 순서까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날은 유독 손끝이 불안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것도 그냥 산속이라 밤 공기가 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텐트를 닫히고 매트랑 침낭을 깔고 나니 그제야 몸에 힘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캠핑 의자를 펴고 앉아서 가져온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래처와의 실랑이, 팀장님의 잔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캔을 살짝 들어 올리며 혼자 조용히 건배하듯 한 모금을 마셨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분명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법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텐트들 쪽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는 다 잦아들었는데 등만 켜둔 채로 다들 조용히 안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캔 맥주를 홀짝이면서 뭐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자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저 혼자만 이 넓은 공터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은근히 안심이 됐거든요. 맥주를 반쯤 비웠을 때 저는 몸에서 슬며시 한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늦어름이라 낮에는 덥던 날씨였는데 그날 밤은 유난히 서늘했어요. 저는 긴팔 하나를 더 꺼내 입으면서 산속이라 밤에는 기온차가 심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캔을 손에 쥐고 있는데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세면 도구를 챙겨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캠핑장 안내도에서 봤던 대로 화장실 겸 샤워실 건물은 사이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걷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이상하게 사방이 고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캠핑장이라면 어디선가 발정이 소리나 벌레 우는 소리 혹은 누군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정상인데 그날 밤은 제 발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랜턴 불빛 범위 바깥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름밤인데 벌레 소리 하나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냥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샤워실로 가는 길에 저는 한번 발을 헛디뎌서 휘청거렸습니다. 랜턴으로 바닥을 비춰보니 흙길에 뿌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산길이니 나무 뿌리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내내 저는 헤드랜턴 불빛이 닿는 좁은 원 안쪽만 보면서 걸었어요. 그 바깥은 그냥 통째로 검게 칠해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워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벽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에 있는 동안은 바깥에 그 이상한 고요함이 잊혀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온몸이 노곤해지는 걸 느끼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던 중 저는 갑자기 물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 하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낮게 웅걸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배수구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한 애매한 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물을 잠그고 귀를 기울여 봤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헛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데 저는 문득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한가 싶었어요. 이런 외진 캠핑장이면 전기 시설이 낡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고 세면도구를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 저는 얼른 텐트로 돌아가서 침낭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세면도구를 다 챙기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들어올 때 봤던 건물 앞등이 나가려고 보니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불이 나갔나 정전인가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야였습니다. 아까 샤워실로 걸어올 때만 해도 저 멀리 다른 사이트들의 불빛이 나무 사이사이로 드문드문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 어디를 봐도 단 하나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랜턴을 들어 좌우로 천천히 비춰봤어요. 나무들의 실루엣 그리고 그 사이로 이어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참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심지어 제가 방금 나온 샤워실 건물 안에서 물 흐르던 소리조차 뚝 끊긴 것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온 건 냄새였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산소 캠핑장 특유의 풀냄새와 옅은 습기가 뒤섞인 공기였는데 지금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훨씬 차갑고 훨씬 무거웠고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텁텁하고 눅눅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발밑에 감촉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까 걸어올 때는 다져진 흙길이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뭔가 부드럽고 축축한 풀밭이었어요. 저는 랜턴을 아래로 내려서 제 발밑을 비춰봤습니다. 분명 잔디였는데 그 잔디가 자란 모양새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해지려 하면서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방향을 착각한 걸 거야. 어두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걸으면 다시 사이트가 보일 거야.
저는 그렇게 되뇌며 랜턴 불빛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끝자락에 낮고 둥근 흙더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게 뭔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저게 뭐였더라 하는 멍한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저는 그 흙더미들의 크기와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훌쩍 넘는 높이로 봉긋하게 솟아 있었고 표면은 짧게 깎인 잔디로 고르게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흙더미가 하나가 아니라 랜턴 불빛이 닿는 범위 안에만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랜턴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다시 그쪽을 비춰봤지만 그 흙더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랜턴 불빛을 좀 더 넓게, 좀 더 천천히 비춰보니 그런 봉분들이 제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앞쪽과 옆쪽, 그리고 뒤쪽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사람들이 있고 불빛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캠핑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오래된 무덤들만 가득한 어딘가에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제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우선 제 텐트부터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 와중에도 몸이라도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랜턴 불빛으로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낯익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제가 쳐뒀던 텐트였어요. 그런데 그 텐트 하나만 그 넓은 공간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텐트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텐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잔디가 밟히는 느낌이 났는데 그 감촉조차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훨씬 축축하고 훨씬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마다 랜턴을 들어서 좌우를 확인했고 그럴 때마다 봉분처럼 보이는 흙더미들이 계속 시야에 들어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소리만 온 사방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텐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저는 지퍼에 손을 대고 반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낮고 긴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내쉬는 숨이라기엔 너무 길고 짐승의 숨소리라기엔 너무 낮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귓속에서는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로 아주 천천히 몇 초에 걸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둠 속을 계속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뭔가 보였다면 최소한 무엇을 상대해야 할지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로 등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요.
텐트에 들어가서 숨어 있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텐트고 뭐고 다 내버려 둔 채로 오직 차 열쇠만 주머니에서 확인하고 곧바로 주차해뒀던 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발밑에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봉분 사이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헤치며 달리는데 나뭇가지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계속 발에 챘어요. 저는 넘어질 뻔한 걸 몇 번이나 다시 균형을 잡으면서 필사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왼쪽 방향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랜턴 불빛을 그쪽으로 확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사람 형체 같은 게 봉분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저 반대 방향으로 더 세게 달렸어요. 달리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다리에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내면서 달렸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주변 봉분들의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마치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그날 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둠 저편에서 차의 실루엣이 랜턴 불빛에 비쳤을 때 저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올라타서 곧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저는 곧바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몇 번이나 헛돌렸어요.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시동이 걸렸을 때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앞을 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봉분들이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아서 저는 그저 앞만 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좁은 흙길을 벗어나서 아까 그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몸은 계속 앞으로 쏠린 채로 운전대만 노려봤어요. 어디선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도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갈림길을 지나서 아까 지나왔던 이 차선 도로로 다시 나오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숨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도저히 그 근처에서 머물 자신이 없어서 계속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작은 모텔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불을 켜둔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봉분들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눈을 떴어요. 창문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조차 그날 밤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깐씩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뜬 뒤에야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텐트랑 장비를 그대로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고 최소한 밝을 때 가서 짐이라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텔에서 나와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어젯밤 왔던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갔고 국도에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낮에 다시 보니 그 길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평범한 시골 산길이었어요. 갈림길에 도착해서 저는 어제 제가 들어갔던 오른쪽 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 그 길 입구에 다 작아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나무 표지판 하나가 풀숲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원묘지라는 글자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던 그 오른쪽 길은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래된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진짜 캠핑장은 아마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했던 거예요. 어두운 밤에 표지판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는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10분쯤 들어가니 어젯밤 제가 텐트를 쳤던 그 자리가 나왔어요. 낮에 보니 그곳은 정말이지 오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봉분들이 넓은 부지에 걸쳐 줄지어 있었고 개중에는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다 마모돼서 언제 정무덤인지 짐작도 안 가는 것들도 많았어요. 관리가 오래전에 끊긴 듯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분들 사이 좁은 공터에 마치 원래 그곳이 캠핑 사이트였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젯밤 제가 분명히 봤던 그 많은 다른 텐트들과 사람들 웃음소리와 흐릿하게 켜져 있던 불빛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다른 캠핑객들도 심지어 제가 씻었던 그 샤워실 건물조차 낮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텐트와 장비를 걷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평소라면 20분이면 끝날 일이 40분 가까이 걸렸어요. 짐을 다 챙기고 채 씻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낮인데도 그 무덤들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텐트가 있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저는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 봉분들을 바라봤습니다. 낮의 햇살 아래서는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어젯밤 그곳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제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캠핑장이라고 믿을 만한 풍경 속에서 텐트를 치고 맥주를 마시고 샤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오래된 무덤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저를 그렇게 홀렸던 건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캠핑장은 그 이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10분쯤 더 들어가니 정말로 계곡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캠핑장이 나왔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여쭤봤는데 사장님은 그 옆길이 예전부터 공동묘지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밤에 길을 헷갈려서 그쪽으로 잘못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캠핑을 가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캠핑장이라도 해가 진 뒤에 낯선 길로 들어서는 일만큼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샤워실을 나섰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댓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